자, 세도 정치와 이제 통치 질서의 완화 부분을 이제 볼게요. 이거 세도 정치가 아니라 수치치의 불리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네, 잘못만 했네요. 예. 자, 앞에 제가 이제 교과서 강동 내용을 했고, 여기 한 통 이제 강동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세도 정치는 사회 경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극심한 부패로 양기하였는데 그 집약적 표현이 정정, 군정, 한국 같은 삼정의 문란이었다. 자, 이 삼정은 국가 재정의 근원인 동시에 농민 생활 절대적 부담이었는데 이들 수치의 제도의 문란은 조선후기의 사회를 동요케 했다. 자, 정정은 토지와 관련된 대상이죠. 그래서 정정은 토지의 대상으로 각종 세를 징수하는 행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정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결수 파악이 정확하고 세에 부과된 공정 세의 부과가 공정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숙종 때 양전 사업이 전국적인 규모로 행해진 바 있으나 그 후에 지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양전이 행했을 뿐 전국적으로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토지 개수가 정확하지 못했으므로 그 정결세의 이제 수치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지니고 있었다. 자, 첫 번째는 양전 사업에 이제 뭐냐면 그 제대로 항해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정치적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18세기 말 이후에 공방전이나 간두전 같은 연세지와 진앙지와 제해지 등 같은 토우대 탈세지가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따라서 가세지는 자연히 감세할 수밖에 없었다. 감세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앞에서 연결한 것처럼 정부의 재정 기반이 축소에 따라서 그 당시 재정 감소를 방지하고 일정량의 전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결세의 수납을 총액제로 운영되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총액제 실시에 따라 필연적으로 정결세를 둘러싸고 이 부족분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지방가나 양반관료, 향리들의 농민 스타일이 강화됐다. 그래서 전정의 배경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양전 사업을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진앙지나 탈세지 같은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 세 번째로는 총액제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에 그 전종 운영은 난징과 가징이 일반화되었다. 예. 그래 갖고 종래 인제 법제상으로 토지 1결당 부과됐던 세액이 전세 5대 전세 4두 영정법이죠. 대동문은 12두.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 그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그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요걸 좀 정확히 인지해 두셔야지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토지 1결당 전세 4두 영정법이죠. 근데 교과서나 인제 최근에는 4두에서 이제 6두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6두. 그다음 대동민은 12두, 삼수민은 1등 2승, 삼전세 외에도 이제 결작 2두, 이에 부가세는 24에서 20 2두에서 24두 정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그러나 중앙과 지방 간접의 세수입을 증가시켜서 각종 부가세와 수수료 또 잡세 같은 것들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총계가 미 60대에서 80대 이르고 그리고 인제 그 세목이 더 증가돼서 그다음에 100여 종이 있어요. 거기다가 인제 더 플러스 시키면 도교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전에 인제 그 정결세 앞에서 인제 토지 1결당 뭐 사두 삼수미 걷고 결장이 걷는 이런 정결세들 어 그러니까 토지를 결의 기준에서 이제 걷는 그런 거와 그다음에 요게 인제 부족분도 있죠. 각종 부족분들. 이런 것들 인제 뭐냐면 다 그 토지에 부과를 해요, 토지에. 예. 그래서 토지에 불과했던 결당 뭐냐면 부과하는 액수를 정하는 게 결가거든요. 이 결가가 19 세기에 들어가면 일종의 인제 뭐냐 그 세액의 기준이 돼요. 예, 세액의 기준, 결가가. 음. 자, 그래서 19 세기 말에는 세목이 보다 증가하여 총 100여 종에 이르렀다. 더욱이 토지세는 토지를 소유한 전주에게 부과됐지만 실제 지주지의 소장민들에게 세가 부과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 농민들의 고통을 격침했고 이 밖에도 인제 관리된 은성조 백지징세, 백지징세는 이제 항모지임에도 세를 거두는 거야. 음. 그래서 도교지라고 하여 서리가 사용한 공금이나 군풀
미봉하기 위해서 정액이 된 세금을 정결에 부과하는 온갖 비리를 행해줬다. 그래서 이 정결세, 부족분, 그 비리분 등등에 다 토지의 결과 부과되는 거야. 예. 자, 이 정정 외에도 군포의 문제가 있었죠. 군정. 군정은 이제 군역법에 따르면 정남 1인에게 군포 1일을 징수 1필씩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이때 이제 1필 징수할 때 미 6두였으나 1년당 4두 전수보다 많았으며 가장 각 호다 정남 3이면 군포 3필 미 18두를 납부해야 돼요. 요 계산 내용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군포 관련된 계산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근데 이제 군포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부담이 컸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홀 기준을, 그러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좀 세금이 좀 토지가 많은 사람들이 걷는 반면에 이 군포 같은 경우에는 잘 사나 못 사나. 예. 그래서 그 뭐 재벌집 아들이나 뭐 흑수저 아들이나 다 똑같이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없는 사람들은 이 군포 걷는 게 내는 게 상당히 힘들어. 거기다가 또 뭐냐면 원칙대로 어 정남 1인이 1필씩 걷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명목을 또 걷게 되죠. 자, 그래서 군에게 남솔로 그 부담이 증가됐다. 중앙정부는 설정된 군액과 군문 외에도 한 번만 걷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걷었어. 다른 화물에 설정된 군부의 명색과 숫자가 날로 증가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숙종조의 3천 명의 군총이 군역법의 실시 단계인 명족 때는 50만 원 증가했다. 그래서 군역법의 문제 중에 총액제액이 더 늘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군총은 그 고을 단위 일정한 금액으로 납부했는데, 앞에서 이제 전국 단위 군총제에서 지역 단위 군총제로 바뀌었다고 했죠. 반면에 이제 양육 부담자는 점차 줄어들어. 왜냐 많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또 양반으로 등업이 돼갖고 그 당시 이제 양인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자, 군포의 부과는 양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행해져 있는데 당시 신분제 동요와 붕괴, 양인수의 감소에서 공정한 배분이 이뤄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양인 신분제는 경제적 부를 통해서 신분 세습을 꾀했고, 어, 그래서 한부 양반으로 등록되거나 혹은 간증해서 사무소로 편입되고 있는 세력 있는 사대구에 어, 투탁하는 방법으로 해서 피하겠으며, 심지어 이제 도망 또는 유망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군포액이 미리 결정됐기 때문에 지방간이 수납을 완수하고 그의 개인적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자녀 농민들에게 과도한 징세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이 당시에는 지방간들이 여러 목목을 뜯어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기 할당량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백골진포나 항구청정, 족진, 인진 같은 양역의 폐단이 이 시기에 크게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한국을 보죠. 한국은 원래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거죠. 한국은 춘군기 때 농민들에게 정부 미국을 대여해줬다가 수주기 때 모국, 그러니까 그 손실된 곡식을 명목 10분의 1을 붙여서 한수한 진유치하겠다. 원래는 이자라는 개념이 없긴 했는데 이 모국이나 이제 손실부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이자를 이제 받았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국이 그 앞에서 언급했처럼 3분 모의동인이 1분 10분 모의동인 하면서 그 정부의 주요 재정원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각 간청에서는 한국이 총수를 지니는 한편 분급력도 반유 반분의 원칙을 어기고 전량 분급을 증가시켜 나갔다. 또 한국 운영이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이죠. 한국의 이자 수익이 정부의 부세원이 되면서 많이 뭐냐면 분급했다는 거. 억지로 분급한 것도 있어요. 받기도 싫은데. 그래서 이제 한국의 부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 한정의 문제점을 이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총액제를 실시해. 그래서 한총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부세하고 연결되지만 하여튼 그 각 지역마다 할당을 정해가지고 그 할당에 무조건 맞춰서 무조건 내게 해야 돼. 한국을 대여해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받기도 싫은 사람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자, 한국 운영이 9년의 영진단에서 총액제로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분배가 고르지 못하여 한국의 분급 대상자가 많거나 한국보다 분급 대상자가 많아진 곡이 생겼다. 이때 한국의 분급 대상자가 많은 경우 자연히 한국 분급이 강제로 나타났으며, 자, 이것은 이제 이로써 한국제가 부세화되어 일종의 세금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분급 방식도 이에 따라 토지에 부과된 결한, 호에 부과된 호한, 통한, 마을 단위에 부과된 이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다양한 형태의 또 한국 운영된 한국의 분급 순환 과정에서 감사, 수령, 항리에 대한 농간이 심해졌어요. 예. 세 번째인데, 그 앞에서 어, 내용이 농간들 내용이죠. 이곡이라든지 늑대라든지 반작이라든지 허곡이라든지 그다음 반유라는 반백이라든지 어, 분석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하나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거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온갖 편법이 자행됐고 상품화폐 발달에 따라서 평소에 한국의 병행된 형태인 전환, 그러니까 한국의 대전납이 일어났다. 요거는 뭐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부패보다는 어, 그 당시 시대적 반영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화폐를 이제 대여하고 공물로 받는 이런 이제 전환,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예. 이게 이제 사창법에도 반영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거꾸로 설명한 것 같은데, 예, 일단 화폐를 대여하고 공물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이제 설명할 때 공물을 이제 부여하고 대여하고 화폐를 받는 식으로 이제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형태에서는 결국 감사, 수령, 항리대 수탈로 빠진 액수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사용됐다. 자, 한국의 허류화로 인해서 한국 총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미 재정수부에 차지함으로써 수익 감소에 대한 부족분을 한국 자체 운영에서 해결되고 결국 농민들의 수탈이 강화했다. 그래서 한국이 점점 한국민가 줄어들면에도 불구하고 총액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부족분을 메꿔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또 뭐냐면 아전이라는 수령들이 한국을 통해서 이득을 챙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농민 수탈을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것도 이제 신분제적인 어떤 것들이 적용돼 갖고 똑같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거 이제 양반들은 또 빼겠죠. 그래서 한국 부족의 부담 중에 한총사의 위협적인 양반 지주나 토호들은 한국 부담에서 벗어나 결국 분급 대상자 축소로 자녀 농민들의 그걸 이제 부담을 편중시키겠다. 게다가 전국 이자 외에도 부가적으로 징수한 수확량이 증가되어 실제 고리대여 함으로 한국 운영은 극히 문란한 상태가 됐으며 농민의 궁핍화가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정의 문란과 부패는 어느 시기에 나타난 것이지만 특히 세도 정치 하에 극심한 지경이 되었고요. 자, 이런 포괄적인 수령 아전들의 항포와 그 운영상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의 조세 수치 체제의 신분제와 지주존호제를 두고 운영하는 데 말미암았고, 자, 결국에는 조선 후기의 경제적인 그 변동 속에 몰락하고 있었던 농민들은 정치적 혼란과 결부되어 진행된 삼정의 문란으로 결국 더 궁핍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때 들어가면 아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세도 정치가 있었죠. 근데 경제적으로는 그 부세 제도가 있었어. 부세제 문란, 그 삼정의 문란이 있었죠. 세도 정치기 때 특히 삼정의 문란이 되게 빈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는 부세 제도의 문란이었지만, 자체 이제 운영 과정이 문란이었지만 근본적인 거는 뭐야? 지지 전호제, 신분제의 문란, 전호제와 신분제 문제 때문에 이런 거야. 근본적으로.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농민의 동태한 이제 홍경래의 난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요거 읽기 전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19페이지 한번 넘어가죠. 19페이지. 보충 페이지 19페이지 넘어가면 어, 여기 이제 한국 관련된 내용이 있고, 요거 읽었나 내가? 음.
각자 읽어보시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홍경련왕부터 읽어볼게요. 자, 평안도 지방에서 지역차별과 세도 정치에 저항하여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를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봉기는 19세기 일어난 대규모 농민봉기의 시작이었다. 당시 이제 이게 홍경래난이 이제 정확히 1811년에 일어났어요. 자, 당시 평안도 지역은 중국 무역의 통로 상공이 크게 발달됐죠. 이에 신흥 상공업자들이 모였고 강상충에 토지를 잃고 떠돌아다니면서 농민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평안도민들을 차별하고 수탈을 늘리자 이 지역 주민 그 불만이 커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평안도 지역이 여기 개성을 거쳐갖고 한양을 들어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리고 국경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상공이 발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공이 발달되니까 정부가 이제 뭐냐면 여기에 어, 여러 가지 세금을 뜯어내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걷어가는 건 되게 많은데 또 평안도민하고 차별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홍경래 경문에 보면 그게 잘 보이거든요. 서울의 이제 양반 세도가 그 종론조차도 평안도 놈 하면서 막 차별을 한다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밑에 이제 비상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와 서울 출신이었던 그 우금친이 서울 출신 우금친이 금강경이나 인삼모욕을 하는 자금을 마련해서 무기와 군수 물자를 준비하는 등 영세 농민, 강상노동자, 통파리군, 노비, 소상인 등 다양한 계층을 끌어모아 약 1000명의 병력을 평안도 가산에 봉기했다. 그러니까 마치 처음부터 다양한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그 모아놓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일어날 때는 강상 노동자 중심이었어요. 강상 노동자. 예, 농민들은 좀 원래 없었고. 근데 이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군이 오면서 여기 평안도 일대 그 뭐냐면 진압한다고 홍콩내는 진압한다고 농민들의 가택을 막 불태우고 일종의 이제 뭐냐 상강 정책 이런 것들 하게 되니까 농민들도 열받아서 가세한 거예요. 나중에 가세한 거고 여기 뭐 홍경래가 몰락 양반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학계에서 이게 이 사람이 몰락 양반인가? 라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라고 여기 서 있죠. 이거 확실치는 않아요, 이거는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이제 이들은 탄광오리 수탈과 서북민의 차별 반대를 해서 주장하면서 예, 아이고 탄광오리 수탈과 서북민의 어떤 차별 반대를 주장하면서 여덟 만에 선천 정주사는 청중 이북 지역을 대부분 점령했다. 그냥 설림전투에서 강군에게 패배해서 정주성에서 저항했지만 5개월 만에 진압이 됐고요. 그리고 홍경래나는 세도 정치 정권과 지방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농민에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다. 예. 그래서 불러일으켰으나 농민들 이게 한계와 의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외에도 사회보다는 수고하지 않고 각지의 농민 봉기가 일어났으니 관리의 부정은 여전히 지속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폭발되는 게 임술 농민 봉기예요. 그래서 이제 임술 농민 봉기 이전에도 이미 세도 정치이기 때 이제 뭐냐면 농민들 불만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들이 이제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뭐 소도 냈고 민원도 냈지만 그게 잘 안 되어지니까 좀 약간 이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서라든지 벽서 이런 것들로 이제 뭐냐면 불만을 표출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약탈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임술 농민봉기처럼 농민봉기로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했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자, 그래서 농민봉기 과정에서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임술 농민봉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면 자,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삼적의 물량과 탄광오리 어, 그 수탈로 농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여 많은 농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떠돌아다녔는데 이들은 산간복지로 들어가 하점이 되거나 도시나 포구, 강산 등의 풍파에 생겨 있었다. 일부 농민들은 도적에 무리를 가담하기도 했다.
자, 농촌 생활 피폐해지는 그 가운데 농민들의 사회 의식이 높아져 갖고 이에 따라 농민들은 사회 문제를 깨닫고 지배층에 맞서 저항하기 시작했고 관리의 부정을 퍼뜨리거나 강청의 진정성을 올리긴 했으며 여기까지는 뭐 합법적인 단계죠. 그러다가 이제 비합법적 단계로 올라가요. 투서라든지 벽서 형태로 불만을 표출하게 됐다. 자, 농민의 저항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변화됐으며 조세 납부 거부, 집단 항의 시위들 나타났고 일본 농민들은 도적이 되었고 지방 간청에 타협한 양반집을 약탈했다. 자, 이러한 저항은 마침내 대규모 농민 봉기로 발전했다. 한편 중앙 정치에서 배제된 몰락 양반과 항반, 서울이나 중인들도 농민들의 어떤 봉기를 지도하거나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요 부민의 활동을 좀 볼게요. 이 요 부민은 이제 보통 신양 계층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이들은 18세기 때까지는 강거나 협력했어.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항전을 통해서 뭐냐면 그, 이기게 되죠. 항임을 차지하고 강권에 협력했지만 나중에 19세기 세도 정치가 이제 되면서 작부제에서 수령 징수제도 바뀌거든요. 수령이 직접 가서 어 세금을 걷어 이서층과 함께.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작부제에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 이제 상실된 요구민들도 수탈의 대상이 돼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뭐 도회나 이해 같은 또 새로운 한약을 만들고 그래서 요 부민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소를 올리거나 종소를 하거나 이런 단계까지는 뭐냐면 반정부적인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민중을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나중에 임술 농민 봉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빠져. 왜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토지라든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좀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예. 그래서 초기 때는 주도를 했지만 나중에 빠지기 시작한다. 예. 이게 이제 구특강이 있어요. 요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럼 임술농민 봉기를 좀 볼게요. 자, 임술농민 봉기는 임술년에 철종 시기에 1862년에 그 진주 밀란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그 봉기가 임술농민 봉기인데 보통 우리들이 이제 농민 반란을 볼 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일어난 시기가 크게 우리나라 역사상 크게 세 시기가 있어요. 첫 번째 시기가 이제 신라 말기 때 원종 예논안을 계기로 해갖고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정권 시기 때 있죠. 그때 이제 빌랑기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19세기 때 삼정의 문란이나 세도정 지도에서 일어난 임술 농민 봉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큰 봉기들이 일어났어. 물론 중간중간에는 뭐 그 곳곳에 농민 봉기도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큰 시기적으로 볼 때 그 세 시기 요 세 시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 신라 말기 때 농민 반란들, 무인 정권 때 농민 반란들, 임술 농민 봉기들 이런 것들인데 예전에 한번 요 관련돼서 한번 논술형 문제인가 그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임술 농민 봉기는 또 많이 나오거든요. 요 부분은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홍경의 난 이후에 민심이 동요하고 전국에서 크고 작은 봉기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1862년에 진주에서 몰락 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경상 우병사 백남식이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농민봉기가 일어나 진주성이 점령되고 농민들은 가나로 습격하여 조세대장을 불태웠고요. 아전과 양반대의 지주의 집을 불사졌다. 자, 이후 삼남 지역의 70여 군의 농민들이 붕괴했고 곧이어 북쪽의 항은 지역에서도 남쪽의 제주도에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됐는데 이게 이제 임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임술 농민 붕괴라고 해요. 1862년. 예. 자, 농민 붕괴에 당황한 세도 정권은 처음에 이제 무력 진압으로 이제 붕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왜냐면 이게 한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잖아. 그리고 이들이 또 뭐냐면 또 정권 탈취보다는 이런 뭐냐면 그 수령대 가정주고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삼정 개혁을 이제 약속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긴 했는데 그때 이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죠.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 자, 철종 13년 박 교수가 진주 농림본기를 조사하고 농민들 달래기 위해서 삼정 개선을 건의해서 설치한 임시기구예요. 요거 박 교수가 건의한 양전 실시, 군포제 개선, 한국 폐지 등을 제대로 논의해 보지 못하고 같은 해 파는데, 요때 이제 철종이 원래 삼정 이정처를 만들고 나서 응지상소를 올렸어요. 응지상소는 그 철종이 이제 그 의견을 구하면, 구원을 구하면 그에 응해 가지고 상소를 이제 내는 걸 응지상소거든요. 그래서 응지상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요 부분은 좀 이따 쌤이 읽을 때 한번 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또한 암해요사를 파견해 관리의 부정을 비대를 조사하고 안핵사를 파견해. 그래서 안핵사를 파견해 갖고, 이제 안핵사는 조선 후기 때 지방에 밀란이 나면 이걸 수습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일단 안핵사를 파견해서 그 민심을 좀 수습하고 주동자를 찾아서 처벌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편 삼정 이정청을 이제 설치하고 개혁을 착수해 민심의 동을 진전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정책은 삼조의 물량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운영상의 문제를 파악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못했다. 그러니까 삼정 문란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지주 존호제, 신분제의 문제겠죠. 예. 근데 요거를 이제 보지 못하고 어디 응시상소 중에 이런 운영상 삼정의 운영상의 문제만 받아들여서 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했어.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지주전화 신문제요.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심지어 운영상의 문제도 그 임실 농민 봉기가 이제 잠잠해지니까 또 이제 뭐냐 흐리부지 됐죠. 자, 하여튼 결국 임순농민 봉기 이후에 당시에 이제 사회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였고, 농민 봉기는 계속 저항이 계속됐다. 자, 이런 농민 봉기 계기로 어, 그 농민들의 사회 의식이 한층 성장되었고, 양방주시의 통치 질서가 점차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고마고라는 게 나오는데, 고마고는 뭐냐면 공동납제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납치라는 것은 이제 그 총액을 먼저 하고 나서 각 마을에 또 그 할당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할당할 때 공동 책임을 지어요. 예.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지고, 만약에 도망을 가면 인증하거나 족징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공동납치의 어떤 성격을 보여준 게 고마고인데, 이 고마고는 이제 농민이 일시적인 세금을 낼 경우 좀 여러 가지 뭐냐면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걸 이제 마을 단위로 해갖고 모아서 일제 저축을 해놔. 그래서 간에서 이제 뭐 요구하면 대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는 원래 민간 자치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건데 간청에서 직접 운영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속의 간청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민들에게 돈이나 지방에서 돈이나 곡식을 보관했던 창고를 민고 또는 고마고라고 불렸다. 본래 농민들이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경우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체적 납세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것이 점차 간청의 건비로 조달한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간청에 임명된 강독관이 고마고 운영을 맡게 됐다. 자, 이론에서 재원의 가단 지출과 횡령이 일어났고 농민 수탈이 이어져 결과 농민붕괴 한 요소가 되었다. 네, 그래서 공동납치의 어떤 폐단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고마고였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통론 관련된 내용을.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농민의 동태와 홍경래 남부터 있고, 그 다음에 진주밀랑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난로 격시해진 양반 정치 혼란과 삼정의 문란은 농촌사의 피폐를 초래했고, 그 속에 몰락 농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궁핍해졌다. 그래서 영세농가, 소작전호, 무정농민의 수는 갈수록 늘어만 갔고, 더욱이 빈번한 자연재해와 질병 이들의 어려움을 더욱 부채질했다. 자, 몰락 농민 가운데 일부는 세리의 추적을 피해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 하전을 일구기도 했고, 아예 국경을 넘어 간도나 연해주 이민 가기도 했다. 또한 도시나 강산촌의 수공업자 전에 들어가 임노동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도 많았다.
다행히 유망을 면할 수 있었던 농민들은 지주나 토호도의 압박과 삼장의 수탈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동 조직을 이제 만들거나 계획을 선행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게 개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각자 읽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는 농촌 사회가 피폐한 건 데서 농민들의 정치 의식과 사회 의식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뭐 봉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했죠. 처음에는 상수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개서나 방서를 갖다 붙이고, 그러다가 인제 농민들이 어 뭐냐면 저항을 해서 이제 폭력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인제 이때 뭐 하적이나 수적, 도적들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있고요. 요 관련된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농민들 저항 내용이니까 이제 각자 보시고, 그 홍경래 난부터 읽어 볼게요. 자, 이런 가운데 그 대표적 1811 년에 평안도에서 홍경래 난이 났어요. 자, 이 난은 그 규모나 성격에 있어서 단순한 밀란의 단계를 넘어서 농민 정쟁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걸 이제 홍경래 난이라고 하지 않고 1811년 농민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은. 그래서 이제 홍경래라든지 우금축이라든지 뭐 우금칙이라든지 김희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 갖고 지도하에 영세농 등 몰락 농민들 기본 구성원 해서 요게 강부나 일용 노동자, 그다음 백사공 이 가세 봉기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일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간부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영세농이나 농민들도 가담을 했죠. 자, 이들은 처음에 가산에서 나를 일으켜 각산이나 그다음 박천, 정주, 태천, 선천, 철산 등 용천 같은 7개 고를 이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곡 정부의 반격에서 4개월 만에 탄압을 했죠. 그때 이제 정주성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포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하약을 이제 짊어지고 그 밑에 성 밑에 들어가서 폭파해 갖고 성벽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나서 인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거의 죽였다고 그래요. 그냥 조그만 애들 제외하고는 다 죽여 가지고 학살극을 펼쳤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자, 그럼 내용 한번 읽어 보면요, 계속. 이거 어디까지 읽는 거야?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네. 예. 자, 하여튼 홍경래난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진압을 했어. 그래서 그 원인이 사회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진압을 했다고 해서. 자, 이 난의 구성원들은 당시에 사회 변동에 의해서 배출되고 그 속에 피해를 받은 계층들이었는데, 자, 몰려한 양반이나 상인, 강상용업자, 임노동자, 그리고 농민들이 모두 그랬다. 자, 세도 정치의 부패와 특권, 어용상에 대한 반발, 그리고 지지층에 대한 부정 등 이래 사회의식이 고양시켰고 투쟁의 대상을 서게 하였던 것이다. 자,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밀란은 이후에도 각지에 계속되었다. 자, 그다음 홍경래난이 진압된 이후에 제주도, 용인, 전주 등지에서 밀란이 계속되었다가 사전에 발각돼 계속 사건이 계속 일어났고, 또는 1833년에 서울에서 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쌀포동 폭동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1833년 서울에서 미국산의 관리들, 이 미국산은 경강상인들 얘기야. 그래서 관리 농가 쌀가루 폭등하자 영세성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시내통공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다고 시내통공을 공표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물가를 제대로 못 잡았죠.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사상 도구들에 의해서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1133년 19세기 때 일어난 그 서울의 쌀파동 폭동 같은 것들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1941 년에 경주의 농민 수백 명이 서울까지 이제 올라와 한국의 부정을 고발하고 복합상소, 그러니까 대궐 앞에서 엎드려서 집단적으로 상소문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소문을 이제 올리는 그걸 하기도 했다. 자, 이와 같이 도시민이나 농민들이 동향으로 적극적인 항거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 이제 밀란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란의 이제 전국적인 확대 과정을 이제 볼게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읽지는 않지만 홍경래난도 있어요. 홍경래난도 있는데 그 뿌셈에서 한번 각자 이제 그 찾아서 보세요. 예. 요거는 자, 밀란의 전국적 확대 보죠.
조선 후기 때 이제 사회적 혼란 후 마침내 전국적인 밀란이 발생을 초래했다. 특히 1862년에 철종 13년에 진주밀란을 시발로 삼남 지방을 위시해 전국 각지의 농민분기가 일어났다. 자, 진주밀란은 당시 경상도 우병사로 부임한 백낙천이 그 당시 진주목사 이제 홍경원하고 이제 탄압에서 비유되는데 그 이들은 수년 동안 한국을 부당하게 운영할 사의를 취했을 뿐 아니라 도교 대회 자신들 포결, 그러니까 이 포결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어제 떼어먹은 돈들을 얘기해요. 요걸 이제 도교로 이제 부과를 해갖고 결국에는 이런 이제 그 경상도 우병사였던 사가 진주 목사의 이제 탄압 때문에 들고 일어났던 것이 그 진주밀란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양관 장반이었던 유계춘이나 김수만, 어, 이기재 이런 사람의 무리들이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이게 폭동을 발발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진주성을 이제 점령하고 통수의 악질로 지목됐던 간리, 이 간리는 이제 그 못된 그 아전배들 이런 애들 얘기하죠. 그 수명을 태워주기도 했다. 자, 이에 정부는 백납신과 이제 홍병원 이 사람들 파직하는 동시에 그, 그 반란군을 진압을 했다. 같은 해 1862년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주를 해서 세 차례 거쳐 가격한 밀란이 났고 이 밖에서 정부에 거쳐서 70여일 거쳐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그래서 봉기 내용이 여기 쭉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현상은 그 외에도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들 밀란은 어느 지역에서나 모두 삼정의 밀란이 직접적으로 동기가 되었으며 예. 자, 그 규모의 양상도 비슷해요. 처음으로 문서도 10차례 거쳐갖고 간청이 호소했다. 이들 받아들이지 않자 실력 행사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대. 이건 진주 밀란을 비롯한 이제 인술 농민분기에 뭐 경제적 재정적인 문제를 쓰시오. 원인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건 삼정의 물란을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세도 정치 관련된 문제를 썼더라고. 그래서 세도 정치도 삼정의 그 인수 농민분기의 배경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물어본 게 재정적 경제적 측면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럼 당연히 삼정의 물란을 쓰셔야 되겠죠. 예. 자, 이때 농민들은 농기구나 축창을 들고 간청을 습격하여 포적이 된 수령과 아전을 죽이고 조세 문서를 불지르고 했다. 자, 이제 정부의 대책 방안이 좀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그 산발전을 일어나면서 밀라에서 정부는 종래 홍경래 나라에서 보여왔던 같이 무적이한 토벌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곳곳에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강경 일변도의 처리 방식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걸 알았고 사실상 군사력 동원도 어려웠다. 너무 이제 곳곳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 지나가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우선 이제 안무사나 이제 안핵사를 이제 파견해요. 농민들 요구 조건을 수용하고 그다음 말썽난 관리나 아전을 파직하거나 유배시켜 그 민심을 진절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제 좀 잠잠해지면 난해 주모자를 처형하는 방식이야. 예. 자, 그러나 이것은 한나의 미봉책에 불과했고요.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정의 개선을 정부에 포고했고 응지상소, 그러니까 구원을 한다고 해서 왕이 어, 백성들에게 위견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에 응해서 왕의 교지에 의해서 구원상소에 구원 그 교소에 의해서 뭐냐면 상소를 올려요. 답하는 상소. 이게 응지상소야. 고지에 먼저 답하는 상소 이렇게 하죠. 구원을 하면 그에 대한 답하는 상소, 응지상소를 올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시정책 개진하도록 했고 또 삼정 이정청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있죠. 자, 삼정 이정청도 구체 개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는 삼정의 분란이 농민들 봉기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그 운영 과정에서 폐단을 없애고 밀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구패책은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을 제거하는 책은 삼정 자체의 문제보다 운영의 개선에 초점을 두어줬으며 실제로 작성 공포된 삼정 이정목에서 삼정의 기본 원칙을 기준에 두고 이에 위반하는 사항만 거론해서 취하는 방법 내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요걸 한번 제가 이제 푸셈에도 있긴 하는데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강의 교재를 바탕으로.
자, 여기에서 인제 어 그때 철종이 구언을 했죠. 이게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 갖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응지상소를 올렸어. 예. 그 교지에 대응해 갖고 그 고지에 응해서 응지상소를 올렸는데, 요게 응지상소 내용은 세 가지 측면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여러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삼정 문란 자체 그 자체가 그건 없고, 다만 운용상에 생기는 문제다. 그러니까 삼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아까 정정, 군정, 항고. 근데 운영상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부정부패 때문에 요것만 개선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정은 유지하되 운영을 하는 방식을 개선하자. 두 번째는 아예 이제 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삼정을 아예 폐지시키고 다른 세제 방식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랬고, 세 번째는 이걸 이제 단순히 삼정의 문란으로만 파악한 게 아니라 그 삼정 밑에 있는 그 문란을 통해서 밀란의 그 밑에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체제적인 모순을 파악했어요. 자, 이거는 조세 행정뿐만 아니라 봉건적인 경제 제도나 지주적인 제도 등을 개혁하여 농민 경제를 분산화시켜야 된다. 한쪽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양극화 형성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평준화시켜야 된다. 농민들이 어느 정도 살게 만들어 줘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주조선이라든지 이런 봉건 경제제도, 신분제도를 뭐냐면 개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봉건적인 경제 체제와 그 체제를 개혁해야 농민, 농촌, 농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피지배층인 농민 대중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자, 이런 세 가지 개혁 중에 근본적인 개혁은 뭐예요? 요거죠. 예, 근본적인 개혁. 이거는 포면적인 개혁에 불과했고, 포면적인 것들에 불과했고, 근데 정부는 요 세 가지 유형 중에 요걸 이제 선택을 했어. 정부 대책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포면적 미봉책에 불과했던 거죠. 근본적인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삼정 이정청을 개선해서 이 미봉책, 그러니까 운영 방법에만 개선을 하려고 했어요. 자, 물론 이제 한국 자체는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해서 두 번째 의견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정정은 종래 여러 가지 폐단들 있죠. 백지 징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각종 사항을 금지시키고, 양전이 필요해. 그래서 아까쯤에 정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양절 제도 실시하지 못했던 점도 있잖아요. 근데 양전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제 결정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다 보시면 돼요, 그냥. 예. 군정은 종전의 양전 폐단의 금지만 이제 강조했고, 한국은 좀 약간 두 번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국 자체를 폐지하고 이를 토지에 부과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왕기결이라고. 파왕기결. 그래서 파왕기결은 한국을 폐지하고, 그리고 한국을 폐지하면 국가의 재정이 좀 손실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 한국은 그 중앙 재정의 어떤 세금 중에 좀 일환이었죠. 그 부족분을 뭐냐면 토지에 부과하는 거야. 토지에. 파왕기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정, 군정, 한국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폐지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밀련이 잠잠해지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 됐다는 거야. 이거 없어진 한국도 다시 복귀가 돼요. 예, 삼정 이정축도 폐지되고 일시적인 거였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한계가 뭐겠어요? 한계가 지주전호제나 신분제 같은 것들 근본적인 개선하지 못하고 삼정의 운영 같은 것들만 개선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 밀란 시기 때 농민들 요구사항은 뭐냐? 당연히 포면적으로 보면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제 요구사항은 이제 포면적이지만 그 지향을 보면 지주전호제 개선이죠. 예, 지주전호제 신분제 개선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포면적으로는 삼정의 문란이 있지만 큰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지주전호제 개선이라든지 지주전호 양반제 이런 것까지 뭐 그 개선하려고 했다. 신문제까지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또 통례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기도 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밀란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나와 있죠. 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주전호와 그리고 분홍과 빈농 간의 어떤 경제적 대립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분 관계의 문제 등 체질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양반지주의 입장에서 토대에 둔 이러한 해결 방안은 역시 민심의 동의를 진정시킬 수 없었고, 따라 밀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자, 이와 같은 밀란의 전개 속에 농민의 사회의식은 더욱 상승하였고, 그들 농민들 지도층의 지도력을 되었다. 자, 이런 밀란은 대원군 치세나 개항이까지 줄기차게 계속되는데, 자, 이러한 농민의 주체적 항쟁은 조선의 양반 사회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킨 요인이 되었다. 그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푸셈에서 찾아서 볼게요. 자, 그 52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네, 푸셈. 521페이지. 아이고, 어디였냐 얘가. 네. 음. 자, 그 세도 정권의 이제 서북 지역 차별 관련된 홍경래난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이제 서북민들 서북 차별 시책 때문에 그다음에 홍경래난이 일어났고, 그 당시 또 그 지역 자체가 대청무역의 요지였죠. 상공업이 발달되고 수원이 발달되고, 그다음 신흥 상공업자들이 새로 등장을 했는데, 또 이들이 이제 사회 진출에서 이제 향임직을 사거나 무사직에 진출하겠어요. 예, 그런 배경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서북민들이 차별받다 보니까 자기 경제적인 능력에 맞지 않게 또 차별받고 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 어 그 많이 뜯어내. 왜냐면 그쪽이 잘 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갖고 이제 뭐냐면 어 홍경련이 일어났다. 그 내용들인데, 그 관련된 내용을 각자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주도 세력과 참가층 해가지고 이제 그 다양한 세력들이 어 뭐냐면 주도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쭉 읽어보세요. 예,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545페이지 좀 볼게요. 자, 이 삼정 이정증 부분은 좀 읽어보죠. 이거는 예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자, 1862년 전국에 일어난 농민의 항쟁에 대한 조선 정부의 문란해진 삼정, 정정, 군정, 한국을 바로잡는 데 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여겼다. 자, 이에 철종은 삼정 이정청이라는 특별 기구를 설치하고 전국의 양반 유생층의 삼정의 폐단을 구제할 대책을 물었다. 그래서 그 국왕의 요구에 구원에 대해서 올린 상소, 응지상소를 바탕으로 정부는 다양한 개혁안을 조합해서 삼정 이정책을 그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1862년 2월에 진주에서 벌어진 농민대 항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삼남 지방을 전역으로 확대되었는데, 초기의 정부는 밀란 발생 지역의 수정되게 봉기의 원인을 묻는 한편 이들 지역의 안핵사, 그러니까 지방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임시 버스를 말하죠. 그다음에 선무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재해나 병난이 날 때 지역의 민심을 무마하고 주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왕이 임시 관리를 파견하여 밀란의 진상을 파견하고 이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했다. 자, 하지만 이들이 올리는 보고만으로 밀란의 배경에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밀란은 삼남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진주 안핵사가 파견했던 박규수가, 그 박규수는 이제 박정의 손자죠. 나중에 통상개헌론을 또 주장했던 사람이고, 박규수의 보고를 통해서 현재 밀란의 원인은 삼정의 문제, 그 가운데 한국을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특별 기구를 설치하고 국왕에 건의했고, 철종은 비변사에게 이를 논의하도록 하였고, 밀란의 이제 세 달 만에 삼정 이정청을 구성했죠. 그래서 이제 삼정 이정청에는 전현직 재상과 호주판서, 선해창의 당상과 비변사의 팔도 3을 맡았던 구간 당상 등 삼정 문제와 직접 관련 있는 고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그래서 이들 대다수가 세도 정치에 주도했던 인물로, 이는 당시 지배층의 밀란 수습을
국가 운영의 당면가지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예. 자,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철종의 구원과 응지상조서인데, 구원이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정부의 유생들에게 뭐 의견을 구하고 일반 민들에게 또 구하고, 그래서 구원 교지를 내죠. 그러면 그에 응해 갖고 응지 3정을 올리죠. 그래서 응해서 교지에 응해서 뭐냐면 그 응지 그 삼정수를 올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23번이야. 세 번째 인증 어 그 세 번째 인증번호는 23번입니다. 예. 자, 한번 내용 또 읽어볼게요. 자, 철종은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데 이어 전국의 유생들을 의견까지 듣고자 했다. 자, 이에 국왕은 밀란의 대책을 과거 시험 문제 내기도 하고 구원교섭을 내죠. 의견을 구는, 그래서 각 지역의 사족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윽고 이제 약 4개월 거쳐 전국 각지로부터 삼정의 폐단에 대한 방책을 담은 상소도 올라가는데, 이 상소들은 이제 구원에 응해서 올렸기 때문에 구원 교지에 올려서 응지 삼중소라고 한다. 예. 자, 이 음중소는 이제 사회적 지위, 그다음에 삼정과 밀란에 대한 인식에 따라 크게 권해 달리는데, 요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삼정 자체는 괜찮은데 이 운영 패단이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는 본래 전정, 군정, 한국대 제도는 국가 재정에 비해 더없이 훌륭하다고 접하고 것이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지고 밀란함이 생겼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밀란의 수습 역시 삼정이 갖고 있는 여러 폐단 사항만 고치면 가능하다고 봤다. 두 번째는 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삼정 자체가 문제인데, 이들은 삼정상의 운영의 폐단은 말할 거냐 없거냐, 삼정이라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예 그걸 대신해서 뭘 개선하자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군정과 한국을 부분적 개혁하자는 의견과 부세제도 전면적 개혁하자는 의견 나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삼정의 문란뿐만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국가가 어떤 근본적인 문제, 지주전호제나 신분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삼정의 문란을 살피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조선 국가의 토지제도, 즉 지주전호제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였다. 자, 이 견해는 밀란의 배경이 단순히 부세제도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이 자기 소유 토지는 물론이고 빌려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조차도, 그 당시에 경작권조차도 양극화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얻지 못하는 데서 삶이 궁극해져 발생한 문제가 봤다. 때문에 이들은 국가의 토지 소유 관계를 재조정하여 밀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입장은 당대 지주정제를 인정하는 바탕에 단순히 부세제도만 곤치는 것이고, 지배층 논리에 대면하는 다소 소극적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세 번째 토지개혁론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거나 지주의 수치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걸 제안했다. 자, 이는 지주전호제를 개혁하여 그 농민의 경제 군사나 평등화를 도모했던 점에서 농민층 입장을 대변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개혁안이었고, 이는 이제 그 토지 재분배를 하는 몇몇 상수 내용은 이익이나 정약용, 소유 같은 시작파들의 농업론과 매력을 같이 한다. 자,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개혁안을 종합하여 이정청에서는 정정 13개조, 군정 5개조, 한국 23개조의 삼정 이적 절목을 이제 하죠. 그래서 이등 정치는 가혹한 수치를 금하고 탄압된 세력을 확보하는 데 목표인데, 대개 보면 미봉책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위기현을 이제 주도하고 한국 자체는 이제 폐지의 두 번째 위기현 좀 반영하는데, 세 번째 위기현을 반영한 건 없죠. 그래서 각각의 정정, 군정, 뭐 한국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보면, 먼저 정정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양정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이게 시간과 돈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건상 불가능이기 때문에 규정 외에 가혹한 징수, 뭐 백지 징수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수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언담하는 이제 그 대안을 이제 방안을 제시했고요. 또 군정과 관련해서 16세에서 60세는 군역 충원의 원칙을 지켜 폐단을 막고 군직에 빠진 이들을 찾아내서 그 군역을 부담한 인원을 확보하는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여러 가지 폐단도 제거하는 목적을 했죠. 또 당시에 이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한국인데, 이게 아까 박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 삼국 중에 제일 문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이전 종목에선 파항기결, 예, 파항기결은 아까쯤에 항공을 폐하고 그걸 독일화시키는 거죠. 보세요. 그리고 항공로는 이제 항공의 기능을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항로공은 이제 정부의 그 뒤에 있는데 일단 이게 뒤에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여튼 마련책을 했다. 그래서 파항기결 방침을 보면 파항기결 방침은 그동안 부세처럼 징수했던 항목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토지의 세금을 추가하는 제정하는 방안이다. 그래서 하지만 원곡을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부에 남아있는 허유국가인데 3분의 1을 탕감한 방안이었으며 나머지 3분의 1을 항량한 아전들이 하여금 구역층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항기견이라고 하지만 항구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지만 이건 장부상에 있는 허루국,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한 것처럼 해갖고 빌려준 거 있죠. 그걸 3분의 1을 탁감시켜 주는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또 행정과정들이 또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 남아있는 한국 중 150만 소 항로국을 편성해서 두 번째 방안이죠. 그래서 이거 두 번째 항로국을 편성해서 한국이 돌려가지고 있는 진울과 예비비 기능을 수행토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파항기결. 부세처럼 징수했던 한국을 전면적 폐지하고 토지에 별도 재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허용국만 개선하는 데 있다. 장부상에 남아있고 실제 존재하지 않은 그런 것들 하면서 실제로 받지도 않는 것들을 받은 것처럼 돼 있던 것을 그냥 탕감시켜주는 그런 것들만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중에 이제 항로국을 따로 편성해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진흥과 예비비를 했다. 그래서 파항기결과 함께 한국을 없애는 대신에 한국 중에 150석만 따로 편성해서 항로국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국 대신에 진흥과 예비비 기능을 하도록 한 거죠. 자, 두 가지 조치를 했다는 건데 항로국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대신에 한 거다고. 그리고 파항기는 제대로 이제 되지 않고 원료 허용이 돼서 이제 빌려주지 않는데 빌려준 것처럼 한 것들을 이제 탕감시켜줬다. 그런 식으로만 마무리됐고 실질적으로는 한국 자체는 없애지 못했다는 거야. 실제는 만료만 파항기결했고 했지만 한국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다 남아 있었다는 거죠. 사창제도 이제 나중에 개혁과 연결되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도 이제 그러나 삼정 이전목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서둘러 작성했기 때문에 각 지방에 처한 재정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이 있다. 예. 요 삼정 이전목의 이제 문제점이 있죠. 당시 지방고대에서는 이 개혁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여력이 없었고 특히 항로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농민 부담이 또 예상이 가중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왜냐면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어요. 운영 과정에서. 자, 때문에 이 정책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의 대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혼란을 강망해서 군현은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까지 벌였다. 결국에는 이것도 흐지부지 됐다는 거죠. 정부는 삼정 이전 정목을 폐하고 예전처럼 복귀하를 선언했고 더불어 지역사회에 맞게 항목을 탁감하고 보충해줄 반칙을 제시하면서 밀란의 움직임을 점진적으로 수습했다. 아까 얘기했처럼 발표만 했고 밀란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또 도마에 탑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게 좀 시험 문제 나올 것은 항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쓰라 할 때 파항기결하고 항로국 이렇게 두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항기결을 할 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안 됐다고 했죠. 이게 제대로 그래서 원곡의 전부 없애는 게 아니라 허루국만 남았는 것 그래서 정부가 가짜 대출을 한 것만 탕감하거나 한국 아전들이 돈만 좀 걷는 방식으로 그냥 마무리됐다. 실질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파악기근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세사회 해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강독을 해볼게요. 예. 통로 넘어가서. 자, 조선 후기에 여러 면에서 거쳐 구세의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그것은 19세기 때 돌면서 보다 포면을 갔는데, 이때 이제 19세기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등 각 방면에 거쳐 구질서가 붕괴되어 근대화 발전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었다. 자, 정치적으로 그 세도 정치에 의해 일당 정제가 심화되어 전국이 경직되고 있었고, 이러한 통치 질서 파탄이 발달해가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정치 구조의 추락이 요구되었다. 특히 이러한 동향은 몰량 양반대에 의해서 주장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최한기예요. 자, 이 최한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은 예전에 한능검에서 되게 나왔고, 이 사람이 19세기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부자였어요. 되게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좋아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사절단을 통해서, 사신단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북경에 유시창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책을 막 사들였어. 예. 책을 너무 사들여서 나중에 쫄딱 망하게 돼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서양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뭘 또 주장했냐면 유기론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론을 부정하고, 보통 이제 19세기 유기론자 이렇게 나오는데, 유기론은 이기 이원론이라는 건 대등한 관계, 이와 기의 대등한 관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니는 아주 부수적인 거, 기가 주다 이렇게 주장을 해. 유기론과 좀 반대죠. 유기론은 니가 주고 기는 부수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기라는 것은 물질적인 거죠. 네. 서양의 과학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다. 요 사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명랑 총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전집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 권의 또 책도 썼어. 네, 명랑 총서라는 그런 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썼던 책들 중에 그 문집 안에 인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정. 그래서 인정해 보면 저술하여 인지에 대한 옳고 그름을 고르게 등용할 걸 강조했고, 그래서 이제 당시 시작층들이 세도 정치의 비판적 관점을 갖고 보다 새로운 정치 체제를 개편을 요구함을 나타났다. 그리고 이 최한기는 그 외에도 인재를 옳게 고르게 등용하는 거 주장한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과학기술 도입, 통상, 이런 것들 강조해요. 외국과의 통상을. 자, 19세기 들어와서 이제 시각은 학문적 사상적 연구가 보다 성숙해졌고, 이때 이제 시학자로서 박제가, 그 다음에 정약용, 서유구, 김정희, 최한기 등이 있었다. 자, 전수한방 같이 정약용과 서유구는 농업경제론을, 그리고 박제가는 상공업을 발전시켜, 김정희는 고중학에 대한 객관적 학문 연구를 추구했으며, 또한 서양의 과학 사상들 수용하여 새로운 학문 사상을 강공히 일어났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대지향적인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신분제 변개에서 이제 순조일로 때 간노비 해방 그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뒤에 넘어가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항해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항해를 둘러싸고 항전이 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선 후기 때는 종래의 유황수가 두 가지 면에서 변질되었다. 하나는 유황수가 주로 항청이라고 불려졌고, 항청이라는 이때부터 항약이 실시됐고, 조선 후기 때부터 이제 경제에서 파직되면서 없애지면서 항청이 불려지게 돼요. 그래서 수령 밑에 예속된 지방행정기구 편제되어 그 자치적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거. 자, 또 하나는 종래 양광으로 구성됐던 한청의 세도 부영 계층, 그러니까 요부민들, 신양 계층이죠. 이들이 이제 항청의 직임을 둘러싸고 향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항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세도 대도에 항안에 입록한 자들을 종래 사족인 구양과 대비해서 신양이라 불렸는데, 이들 신규 항족들은 한건을 쟁탈하는 치열한 압력이 생기게 이른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시기에 또 항청의 농경 공동체 조직이 두 대가 서행했고, 이 두 대는 고대 농촌 공동체 유지에서 기원한 것으로 농계라고 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항청 정통 조직이 개와 결합이 돼요. 네.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향도의 기능이 조선 후기 때는 많이 약화됐죠. 그래서 이제 얘는 불교적 요소가 있었는데, 조선 전기 때부터 불교적 요소는 없어지고 상부상조 기능만 남아 있다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아예 상장, 그래서 상주권
이제 어야어야 하면서 이제 그 간 들고 했던 기능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세기 때 종교 신학면에서 역시 새로운 기풍이 판배해졌고 1801 년에 순조 1 년에 신유사국 이후 천주교는 그 교세가 확장되어 신자 수가 증가됐고 동학도 바로 19세기 체제후에 익힌 종교였으며 그 교세도 점차 확대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천주교 동학은 모두 평등 사상 기반을 두고 양반 사회 질서를 방어하는 사회 의식을 심어주는 새로운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 줬고요. 자, 이와 같이 19세기의 새로운 풍조는 유교적인 양반 사회 구조를 붕괴시키는 것이었고 이거는 종래 정통사에서 새로운 근대사회 발전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 근대사회는 내부적으로 발전하여 근대사회에 넘어가는 수술 요인을 마련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9만 말 이전까지 조선사를 이제 끝났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꼭 다음 시간 때부터는 근현대사 부분 할게요. 이 근현대사 부분은 제가 원래는 그 8종 있잖아요. 그 15년 개정 교과서 내용을 다 보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지금 이제 푸셈도 아까 이제 고조사 조선사 할 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읽다 보면 이 중첩된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근현대사보다는 좀 약간 효율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어갖고 그 제가 이제 7차 근현대사 교과서 천재 교과서 있죠. 이걸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하고 중간에 15년 개정 교과서를 대표적인 책만 딱 두 개 골라서 할게요. 그래서 15년 개정 교과서 내용 보면 해남 있어요. 해남. 음, 해남 있고 그 다음에 어, 또 뭐 하나? 갑자기 잊어먹네 내가. 적어놓고 있는데 해남하고 이게 뭐였지? 미대엔. 예, 미대엔. 예. 요 교과서를 이제 강독을 할게요. 교과서 강독하고 그 미대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후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있잖아요. 아, 요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미대는 좀 잘 된 것 같아. 해남도 잘 됐지만 그래서 이걸 교과서를 이제 읽는 것보다는 교사용 교과서가 있어요. 예. 그 교사용 교과서 보니까 거기에 주도 달아놓고 답도 달아놓고 해갖고 좀 이렇게 했는데 지도서가 아니라 교사용 교과서예요. 지도서하고 교사용 교과서 다르죠. 지도서는 좀 보충 자료고 교사용 교과서는 교과서 원본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수업 시간에 교사들이 설명하기 편하게 여기 답도 있고 그 어떤 보충 설명도 있고 부연 설명도 있거든요. 그 교과서를 보시면 것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교사의 교과서 같이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교과서 다 포함되고 거기 플러스 알파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남하고 미래형 교사용 교과서 내용을 진행을 할게요. 예. 그래서 그 파일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교사용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살 수가 없거든요. 학교 단위로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파일을 항상 봐야 돼요. 그래갖고 파일을 필요하신 분은 그 밑에 그 달아주세요. 비밀 댓글 우편 이메일 주소 있죠?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 네. 그래서 이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메일 주소 알려주실 때 한 메일은 알려주시지 마시고 다운이나 네이버 메일로 알려주세요. 한 메일 알려주시면 다시 리턴 올 수가 있어. 예. 그, 그 수신 거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운영자들 그 단체 메일 보낼 때 그러다 보니까 리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일로 달아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부분을. 예. 그 7차 지도서, 7차 근현대사 교과서는 어차피 이제 다 공유돼 있으니까 교사용 교과서만 그 해넘하고 미대행 중심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근현대사 나가요.